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거는 요가 역사입니다. 요가 역사. 여러분들 저기 그 뭐야 나우 TV에 있는 요가 철학 들어보셨죠? 자, 요가 철학 들어보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봐 주시고, 나우 TV에 요가 철학 나 들었다. 나 요가 철학 나우 TV에 김재민 교수 요가 철학 듣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손 들어봐 주시고. 그러시구나. 그 요가 철학을 들으면서 쉬웠다 1번, 어려웠다 2번, 재미있었다 3번, 그 밑에 제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세요. 나 김재민 교수 이야기해주는 요가 철학 쭉 들으면서 이거 충분히 이해하고 요 정도 같으면 들을만 했다. 1번, 어려웠다 2번, 재미있었다 3번. 의외로 고수가 많으시다. 3번이 제법 있다, 그죠? 2번 아니면 3번이다, 그죠? 네. 왜 어려웠을까? 그죠? 일단 요가 철학을 하다 보면은 단어에 대한 개념부터 굉장히 어렵죠, 그죠? 단어에 대한 개념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시대에 무슨 말인지도 어렵고, 하는 사람마다 내용도 어렵고, 다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숲을 보고 난 뒤에 나무를 바라보면 참 쉬운데, 현재 우리나라 요가 철학은 숲을 보기보다는 나무만 보는 게 지배적으로 되어 있어요. 요가 철학이 심하다 보니까,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전체적인 철학을 다루시는 것보다는 한 분야, 한 파트만 대부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저는 기본적으로 요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봐 볼게요. 지금 81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줌 영상 교육에 대한 내용 할게요. 녹화는 대부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참가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녹화해서 다시 보여드릴 수 있게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크를 켜시면 지금 어느 분이신가 아이폰만 해놓고 마이크를 켜고 계시는데 전부 다 들리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82분이 참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크는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 그 다음에 얼굴 확인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영상 비노출될 경우 저희들이 강퇴시킬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진행하면서 채팅으로도 질문해 주셔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음료와 간단한 다과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언제든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제가 2시간,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2시간, 오늘 4시간이 되기 때문에요. 아직 비디오 연결 안 하신 분들이 참 많다. 그죠? 많은 분들이 비디오 연결 안 하고 계시는데, 비디오 연결 해주세요. 자. 요가 철학. 처음에 한 2, 3년 정도 하신 분들은 요가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잘 해요. 근데 10년 넘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철학에 대해서 대체로 말을 굉장히 아낍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날 요가 철학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고 아니까 알수록 내가 아는 게 없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게 요가 철학입니다. 그래서 현재 요가 입문하신 여러분들은 대체로 지금까지 제가 답안지를 검토해보고 출제됐던 걸 봐볼 때 그냥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 문제를 외우시고
이 시험 통과를 위한 여가 철학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싶어서 지금처럼 한 5분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하자고 해서 여러분 기수가 처음으로 지금 이제 5분이 하나하나 나누어서 지금 설명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가 철학을 듣다 보면은 이게 내 무슨 소리인지 전혀 개념을 모르겠다. 100%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모르고 아리송한 것들은 다 그러니까 제대로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려주는 사람마다 개념이 다 달라요. 다른 이유는 똑같은 개념인데 초등학생에게 설명하는 거와 대학생에게 설명하는 거와 또 대학원생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현재 RITK 300 자격 과정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초등학생 수준에서 내용을 짚어 나갈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요가 철학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실 분 같으면은 저 개념을 왜 저렇게 설명하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수준에 맞춰서 한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요가는 99%가 실천 수행이지만은 이론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이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고서는 상당히 접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지 않느냐 그래 보입니다. 자, 요가가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가 종류 한번 채팅창에 쭉 한번 적어봐 주실래요? 내가 알고 있는 요가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한번 적어봐 주세요. 라자 요가, 하타 요가, 까르마 요가, 네, 갸냐 요가, 갸냐 요가, 아시탄가, 하타, 까르마, 아시탄가, 빈야사, 메디, 하타, 플라잉, 네, 박티, 네. 비트, 쿤달리니, 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요가의 종류인지 브랜드인지 구분하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요가 종류들 중에서 이거는 브랜드다, 이거는 요가 종류다, 구분하실 수 있을까? 그래도 명색이 요가 강사인데 무슨 요가 하시나요? 이럴 때 내가 브랜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종류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술의 종류를 이야기해 주세요 이러면은 뭐 소주, 맥주, 양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참이슬, 그죠? 나는 존데이, 그거는 브랜드죠, 그죠? 자, 그래서 많은 요가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브랜드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요가들은 전체적으로 하타 요가에서 분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는 대부분 브랜드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몇 가지 나오는 뭐 저냐나 요가, 박티 요가 이런 것들은 바가바다 기타 안에서 분류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천 수행에서는 거의 적용을 안 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하타 요가가 주류다.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요가가 무엇인지 이제 분류부터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제 요가를 강의하고 있는 대학교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학교에서는 체육학에 요가가 들어간 분들도 있고, 어떤 대학에는 보건학에도 분류가 되어 있고요. 또 어떤 학교에서는 그 종교학에서 요가를 다룬 데도 있고, 어떤 데서는 교육으로도 분류를 하고 있고, 어떤 데서는 철학으로도 분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수련하면서도 이게 체육에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휘트니스 쪽으로 나가시든가 그러면은 체육 파트 쪽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테라피나 그런 쪽으로 해서 보건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요거 한 번만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가를 학문적으로 분류를 하면은 어디에 포함이 될까? 자, 체육학일까, 보건학일까, 종교학일까, 교육학일까, 철학일까? 채팅창에 한번 좀 적어 봐 주실래요? 역시 네. 요가는 큰 분류에서는 대부분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학 안에서 삶의 어떤 우리가 과정에서 이 안에도 철학도 들어있고 체육도 들어있고 보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파트로 하지만은 요가는 철학으로 인식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은 요가를 철학으로 지금 인식해서 지도자 과정에 들어와 계시는데, 요가를 배우러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분들은 요가를 뭐로 생각하고 오시나요? 내 요가 수련하러 왔어. 이분들은 그렇죠. 운동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있고, 다이어트 스트레칭으로 오고, 그죠? 대부분 요가를 접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요가는 스트레칭, 다이어트, 통증 완화, 체형 교정 이 정도로 오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요가 지도자 할래? 그럴 때는 나 몸 쓰고 체육적인 분야 정도로 생각하고 왔었을 건데, 지도자 과정에 딱 들어보니까 진행하는 게 웬걸 몸 쓰는 거 별로 없어요, 그죠? 어려운 철학 내용밖에 없어, 그죠? 나는 그냥 째고 비틀고 하고 싶었었는데 시험도 어려운 철학이 더 많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눈높이는 다이어트고 스트레칭이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요가는 철학이고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요가가 일반인들이 하는 요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요가의 차이도 조금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그 사진을 하나 넣어놨어요. 왜 이걸 넣어놨냐면은, 여러분들이 요가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검색을 해보면은 정말 딱 장님 코끼리 만지는 수준의 내용들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때 코끼리를 배우려면 뭘 배우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배우죠, 그죠? 고등학교 정도,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생물학에서 코끼리를 배우면은, 코끼리는 덩치는 크지만은, 초식 동물이고, 어떻게 이제 진화되었고, 정도 나올 거고, 그죠? 이거를 다시 대학에 들어가면은, 이제, 코끼리의 생리학적인 부분이 나올 거고, 대학원에 들어가면은, 파트만 하겠죠. 코끼리 코에 대한 기능, 코끼리 코의 근육이 어떻게 발달을 했고 왜 이렇게 발달했고 들어갈 거고, 그죠? 지금 현재 요가 철학이 대부분 나오는 거 봐보면은 하나의 파트별로만 나옵니다. 우파니샤드의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 아니면은 베단타에만 설명하시는 분, 아니면은 하타 요가인데 하타 요가 원전을 찾아와서 또 설명하시는 분, 아니면은 딴뜨리즘에 대해서, 특히 자도 딴뜨라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는 분, 연구하시는 부분들이 각자 한 부분만 하더라도 너무 깊이가 있다 봐 보니까 대체적으로 각자 알고 계시는 분 중심으로 많이 나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가 철학이 더 어렵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유치원에서부터 알아야 될 거와 대학원까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김재민 교수님 강의 들어봐 볼 때도 포괄적으로 다 나왔을 겁니다. 이 개념도 안 잡히는데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약간 혼동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과정이기 때문에
코끼리가 아는 수준에서만 끝날 겁니다. 오늘 나가는 것들도 전체적으로 요가가 언제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와 있다라는 간략한 역사적인 개념만 나올 겁니다. 옆에 이게 뭐죠? 옆에 지금 코끼리상 나와 있는 거. 이거 혹시 아시는 분은 또 채팅 한번 적어봐 주실래요? 같은 코끼리인데, 요가 하시는 분들이 보는 코끼리는 또 좀 다르다, 그죠? 가네슈, 가네샤. 네, 아시는 분들 있다, 그죠? 코끼리 신, 맞아요. 자, 왜 또 코끼리 신이 되었는지까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알고 있어요 정도 한번 적어봐 주세요. 자, 우리는 오늘,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현대되어 오는 요가 철학을, 최소한 코끼리 전체적인 형상은 알고 가자라고 시작하는 강의라서 이거 먼저 끄집어내 놨습니다. 이게 요가의 창시자인 시바 신의 아들입니다. 시바 신의 아들인데, 그렇죠. 아들의 목을 쳐서 버렸다, 맞습니다. 우리 장서연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그죠? 엄마가 나와서 당신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 같이 있던 사람들인데 인근에 있는 가장 가까운 동물의 목을 가져와라 해서 코끼리의 목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코끼리지만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부터 대학원에 배우는 것 다르고요. 또 요가에서 배우는 내용들도 다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수준 정도에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초등학교 수준이지만은 알아야 될 것은 인도 문화부터 먼저 조금 이해를 하고 가면은 요가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겠느냐, 그대 봐집니다. 인도인은 세계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민족이다. 왜 신비스러운 민족이라고 보냐면요, 한 시대의 정신을 만드는 데는 최소한 500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근데 전 세계 민족 역사에서 500년 정도의 순탄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뭐 우리 조선 500년 있지 않느냐? 500년 동안 우리가 정신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었죠, 그죠? 안에 내란 많았었고 외세 침입 많았었고. 그러면은 인도 문화에서는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해주느냐? 5,000년 정도의 시대 정신을 이어왔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외세 침입이라는 게 없었냐? 다 있었어요. 있었지만 굳건하게 이 사람들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네들 시대 정신을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민족이 되었고,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주목하고 있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인도 문화사는 아리아인들의 침입부터 시작됐습니다. 원주민들이 해가지고 왔던 것보다 요가도 마찬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리아인들의 침입부터 인도 문화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C 3세기 정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가 완전히 인도를 정복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의 시대 정신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요게 또 요가 역사 안에서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넘어가면서 요 내용들이 또 살짝 보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아무런 다양성이,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지만은 불변의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게 또 인도의 문화이고요. 정령숭배하지만 숭고한 형이 상학이 있다. 자, 인도 문화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모든 생명체가 절대 평등하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카스트 제도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카스트 제도, 수용과 조화를 의미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계급적인 것보다는 수용과 조화를 표명했는데 이론적으로 포장을 잘 했지 않느냐, 아직까지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카스트 제도 자체가 계급적인 것이 아니라 업무와 역할이다 해서 조화롭게 포장은 했지만 어떻게 봐야 할지는 조금 문제로 둬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삶의 과학과 공식을 두지만은 인도 문화에서는 근본적인 삶의 가치를 많이 추구했다. 이 내용 역시
우파니샤드에서부터 우리 요가 철학에 보면은 이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은 일시적인 힘인데 영원한 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신을 최고로 발전시킨 정신 문화가 인도 문화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을 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했던 이야기, 자기 묘비에 적힌 이야기는 뭐냐면은 나의 목표는 더 이상 영토도 부귀도 아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 진정한 우주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 시대 정신을 하는데 500년 정도 이어져야 시대 정신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인도 문화는 5000년간 쭉 이어졌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알렉산더를 침입해서 전체적으로 다 했던 알렉산더 대왕마저도 원주민들이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 동화가 돼서 같이 수행을 하고 같이 명상을 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세가 침입이 되면 성벽을 쌓고 같이 싸우고 전투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침입해서 들어오면은 들어오는구나. 목에 칼이 들어오면 칼이 오는구나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미 윤회와 영생과 해탈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그 전에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입을 했던 아리아인들이나 알렉산더 군사들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정신을 가졌는지 이해를 하고 같이 동화를 해 나가면서 전투가 아니고 동화되어 갔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 문화를 5000년 그대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는 형태가 많다라는 거죠. 교재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이전에 출제되어 있는 내용들을 봐보니까 교재 다르게 또 강의 내용 다르게 돼서 지금 이번에 아마 하시는 모든 분들이 교재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해 들어갈 겁니다. 11페이지 봐보면은 주명철 교수가 한 요가의 기원과 발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김미경 교수님이 또 설명한 요가, 또 김재민 교수님이 설명한 내용들이 아마 RITK 300 교재에 봐보면은 여러 교수님들이 내용을 적어 놨을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똑같은 관점에서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요가 철학에 대해서 주류를 하고 있는 거는 정태혁 교수님이 동국대 인도 철학과 쪽에서 하시고 또 동국대 불교 대학원장 하시면서 요가 철학의 원조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요가 철학의 관점은 대체로 정태혁 교수, 현재 정성석 교수님 그 밑으로 해서 나왔던 분들의 관점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요가학과가 가장 먼저 생긴 게 이제 원광대 안에서 원광대 불교대학원 안에서 아마 요가학과가 먼저 생겼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또 원불교 중심으로 관점으로 또 요가 철학을 또 많이 강의를 해주시고 또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종교적으로 접근해서 요가를 설명해 주시는 분들 내용과 인도 철학에서 또 요가 철학을 해주시는 분과 또 인도에서 유학 갔다가 오신 분들, 유학도 또 어느 대학에 갔다 오신 분들 따라서 내용들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명철 교수나 김재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인도 철학 중심의 교수님이고, 그 다음에 김미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또 원광대 쪽에서 또 학위를 받으시고 강의하시는 분이고 해서 약간의 관점 차이가 있어서 세 분의 것들을 실어 놨었습니다. 주명철 교수님이 11페이지 봐보면은 요가는 언제부터 시작됐다? 리그베다에서부터 사용이 되었다라고 나오고요. 요가의 어원인 유저는 카파 우파니사드에서 가장 먼저 나온다. 그 다음에 수행법으로서의 요가는 역시 우파니샤드
타이트리아 우파니샤드에서 최초로 나온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가의 기원은 인더서 문명을 대부분 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문서상 나오고 있는 요가라는 단어는 리그베다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 근데 의원인 유저는 그 뒤에 우파니샤드에서 나오고 있고 수행법으로서의 요가는 우파니샤드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가의 제일 먼저 기원 발달해서 인더서 문명설하고 유저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고 가야 되겠죠. 그죠?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옵니다. 의원인 유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유저가 뭐죠? 알고 계시는 분? 요가의 의원 유저? 이거 뭐 주관식이 나오든 객관식이 나오든 문제는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유저가 뭘까? 한번 채팅창에 간단하게 한번 적어봐 주실래요? 결합하다. 93분 정도 계시는데 현재 한 분만 말의 고삐를 잡다. 결합, 융합. 그죠? 마구를 달다. 합일하다. 네. 말에 마구를 달다. 결합하다. 네. 네. 내용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 결합에 대한 의미가 뭔지 조금 이해를 하고 가봅시다. 요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인더스 문명 기원설인데, 인더스 문명에 모헨조다로 하라파 유적에서 봐보면은, 요렇게 인장에서 좌선을 해서 앉아있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그 사진을 못 찾았었는데, 흙으로 만든 영하자, 토우가 나왔는데, 이게 시바신의 원형이다 해서 대부분 기원을 모헨조다로 유적에 나온 토우와 인장을 근처에서 이때부터 요가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모헨조다로 유적을 살펴보면서 요가의 기원은 이미 원주민들이 오래되었다라 하는 기원설이 대부분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BC 한 2800년 정도 된다 해서 현재 요가 역사는 5000년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저라는 내용입니다. 이 길들이지지 않는 말을 길을 들여서 마차에 연결해야 온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결합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오감, 그죠? 색, 촉, 미, 성, 향, 여기죠? 입, 눈, 손, 귀, 코 있죠. 그죠? 우리의 이 감각들이 통제가 안 되죠. 그죠? 쾌락을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교육 받기 전에, 뭐 실제 지금도 많잖아요. 거의 뭐 짐승 같은 놈들 많잖아요. 그죠? 자기의 오감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요가라는 형태로 통해서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육체라고 보고 이거를 정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날뛰고 있는 쾌락적인 이 육체를 컨트롤하고 다스려서 올바른 삶을 가져가기 위한 형태로 끼웠다. 이게 합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생마를 길들여서 마차에 연결해서 온전하게 내가 바라는 대로 일할 수 있는 형태까지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결합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신과 결합해 나가는 신과 합일하다, 신과 결합하다도 말 그대로 유저라는 어음과 같아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신의 영역에서 결합까지 해서 신의 영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크고 육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성장도 한계가 있지만은 정신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수행해 보신 분들은 신의 영역까지 간다고 그래요. 정신은. 그래서 이 신의 영역으로 가 있는 정신에
동물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결합을 잘해서 신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요가다. 그래서 요가의 어원은 유저이고, 이 유저는 말과 마차에 결합하다. 쾌락으로 날뛰고 있는 내 육체를 통제하고 컨트롤한다. 신과의 합일이다. 모든 합일 결합에 대한 부분이 유저입니다. 자, 그래서 결합하다라는 의미, 요 내용을 좀 잘 아시면 요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쉽지 않겠느냐 그래 봐집니다. 뒤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오디오를 안 켜고 계신다 그죠? 자, 참가자는 94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14페이지 봐보면은 이제 요가 역사 제일 먼저, 조금 전에 이제 모헨조다로 유적에서 나와 있던 인더스 문명설에서 나오지만 기록적인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유적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미 이때부터 원주민들이 요가를 시작했구나 정도 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가 역사 김재민 교수 내용에 봐보면은 BC 2800에서 1800년 전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모헨조다로 하라파의 유적에서 연화자를 하고 있는 흙으로 만든 인형이 나왔다. 이 인형이 시바센의 원형을 주장하고 요가의 기원으로 본다라는 거죠. 인더스 문명은 BC 한 5000년에서 1500년 전으로 보고 있고요. 마에 대항하는 주술이 중심이 된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요가는 인더스 문명의 모헨조다로 유적에서부터 나온 인더스 문명설이 나오고, 이제 학문적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베다 시대를 기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베다 시대는 BC 1500년에서 800년 정도 되고요. 이때는 태양이나 바람이나 폭풍이나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을 숭배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4가지 베다가 성립됐는데, 이거는 제사를 지내는 제관들이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자연신들은 그때 당시에서는 인격신이라고 믿은 거죠.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인격신이 있고, 바람을 일으키는 인격신이 있고, 이 인격신은 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제사를 통해서. 그때 시대에서는 신의 영감을 받은 리시라고 하는 이 성자가 하늘에서 내려준 성전이라고 하는 슈루티를 읽으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더스 문명에서 원주민들이 시작했다라는 거와 베다 시대의 요가가 나왔던 것들이 이게 원주민들 중심일까 침입자들 중심일까 여러분들 살짝 고민이 되죠, 그죠? 어느 쪽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원주민들이 이렇게 신을 절대적으로 그거 하면서 해왔을까? 아니겠죠, 그죠? 침입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제사도 많이 지나고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인도 문화사 시작이 아리아인들의 침입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느낌에 아리아인들이 더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왔던 시대지 않느냐. 그래서 베다 시대는 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록될 가치가 있는 지식, 지혜라는 부분을 가지고 했던 제사 만능주의 시대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이때 슈루티 안에 그 입이 브라만이 되고, 그 팔이 크샤트리아가 되고, 그 다리가 바이샤가 되고, 그 발이 수드라가 되었다. 이게 뭐죠? 카스트죠, 그죠? 이게 인도에서 알고 있는 그 카스타가 이미 리그베다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신과 영역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제일 상위 계급이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중심으로 그 수드라까지 만들었던 걸 봐보면은 실제 카스트 제도가 나온 것들은 원주민들 중심이 아니고 침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들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다 시대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요, 모든 인도 철학의 기원을 베다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늘에서 내려준 성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경전이 아니고 하늘에서 만들어준 슈루티라고 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도 철학의 기원을 베다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신비한 자연현상은 살아있는 인격신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격신이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교류가 가능하다고 봤다라는 거죠. 다원론하고 이런 논이 혼재되어 있고요. 이 베다의 신은 우주의 자연 질서뿐만 아니고 인간의 도덕성까지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리시라고 하는 성자가 모든 법률적인 부분, 도덕적인 판단까지 신의 이름으로 다 집행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소우주를 보는 사상도 나오고요. 영혼의 불멸을 살짝 믿었으나 영혼의 개념까지는 나오지 않은 게 베다 시대의 특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베다는 정통 세 가지 베다하고 그 다음에 아타르 베다에서 4개로 하는데요.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 베다 요리해서 4명의 재관이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자연시인하고 접촉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놀만한 거 딱 나오죠, 그죠? 4가지 베다 무엇인가 요 정도, 그죠? 실제 인더스 문명이 시작되고 아래인들의 침입이 들어와서 그네들과 동화되면서 이제 기록적인 문헌이 나오고 시작했던 베다 시대. 베다 시대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왔던 성전이라고 하는 슈루티로서부터 모든 인도 철학의 시작이 된다. 요 내용들은 전부 다 제사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간에 진행이 제가 너무 빠르다 아니면은 이 부분은 좀 천천히 해달라 그러면은 채팅창에 해주셔도 되고, 나 채팅하기 어려워 싶으면 바로 마이크 켜셔가지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다하고 요가하고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미국 베다학자 제닌 밀러가 분석한 3가지 명상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신에 대한 찬가를 부르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만트라 명상이 되더라. 그 다음에 찬가를 부르면서 규칙적인 호흡, 집중, 정확하게 보니까 역시 명상의 효과가 있더라라고 분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에 대한 염상을 통한 관상법이 이야기하는 박티 요가의 개념이더라. 그 다음에 베다 찬가를 계시받은 엑스타시 상태에서 명상이 되더라. 요 형태는 이제 근래 미국 베다 학자가 이때도 이런 어떤 명상의 개념이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우리 그 RTK 300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이제 BC 1000년에서 이제 700년 이제 완전히 제사 만능 시대가 있습니다. 브라흐마나 시대가 있는데 심지어 제사를 지내야 태양이 떠오른다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제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가 역사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요가 역사에서는 인더스 문명 베다, 그 다음 넘어오는 게 우파니샤드로 넘어옵니다. BC 800년에서 300년 가장 철학적 사유의 시대가 우파니샤드인데요. 우파니샤드의 뜻은 서성 가까이에서 직접 전수받는 신비한 지식이다 해서 이게 우파니샤드입니다. 우파니샤드는 아까 베다 이야기했죠, 그죠? 이 베다의 끝을 베단타라고 이야기하고 이 베단타가 우파니샤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인정하고 있는 것은 108개 정도 우파니샤드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큰 거는 우주의 본체인 브라만과 개인의 본체인 아트만이 동일하더라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반전이 굉장히 크죠. 버마 이력 브라만과 아트만이 결국
동일하더라고 하는 게 우파니샤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나중에 시험 문제 나갈 때도 이 부분은 기출 문제를 보면 거의 100% 다 나왔어요. 브라만에 대한 개념, 아트만에 대한 개념, 버마 이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나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베다 시대는 뭐였죠? 모든 게 제사 만능주의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죠? 우주의 본체와 나의 본체가 같더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신에 대한 부분이 우주의 신과 같은 걸로 지금 나와버렸죠. 그죠? 그럼 뭡니까?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고 내 안에 내면의 신적으로 내 안에 있는 신을 찾아가고 내가 수행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인더스 문명에서부터 오랫동안 수행해 나오고 철학적 깊이가 있었던 원주민들 중심으로 우파니샤드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맥락을 잡아내지 않느냐. 그죠?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가장 큰 차이는 인격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제사를 지내느냐? 아니, 결국 우주의 그 신이나 내나 같은 존재들하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바뀌어 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식의 신이 아닌 내면의 신을 찾는 형태의 내용들이 우파니샤드에 나와 있다. 네. 나마스테 뜻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나마스테 뜻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나마스테 간단하게 또 한번 채팅창에 적어 봐 주실래요? 나마스테 경배. 네. 누가 누구를 경배를 하는 거죠? 존중, 당신을 존중합니다. 내 안의 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네. 존중, 경배. 네. 맞습니다. 나마스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마스테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당신 안에 있는 신성을 공경한다라는 거죠. 내가 당신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도 그 신성을 가지고 있고, 나도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내면의 신이 다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요가라고 하는 거는 이 내면의 신을 만나러 가는 게 요가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나마스 때는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당신 안에 있는 신성을 공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경이 가능하지만은 내일 모레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경합니다라고 하는 나마스 때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성은 얼마든지 공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아트만과 브라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몸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마음도 지금 다르고 내일 다르고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이 바뀌는 것은 근본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무한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육체를 만들었던 거는 지수, 화풍, 공이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순수의식 신성도 변하지 않는 부르사라고 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주적인 진리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우주가 만들어진 진리나 우리가 만들어지는 진리가 같더라. 굳이 베다 시대처럼 제사 중심으로 갈 필요가 없더라고 하는 게 이제 우파니샤드의 핵심적인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우파니샤드만 하더라도 공부 다 하려고 하면 아마 평생을 해도 다 못 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파니샤드 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오늘은 요가 역사에서 인더스에서 베다에서 우파니샤드로 넘어오는 과정에 대한 현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초기 우파니샤드하고 요가 봐보면은 아란야카가 나오는데 여기에 버마이려설이 나오고 모든 인도 사상에 영향을 미치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버마이려설입니다. 그 다음에 찬도가는 만트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명상을 통해서 사비트리를 볼 수 있다. 태양신, 빛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이 안에서 고행, 보시, 독송, 불살생, 진실, 야마, 니야마에 관련된 등목, 뻐라나와 뻐라나야마에 대한 관련성, 요가, 현재 하고 있는 요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넣어져 그죠. 그리고 일상이 몽이, 숙면위, 지복위, 사위설도 나타나 있고, 샹키아에 대한 전변설의 모태인 세계 정계론도 나와 있고, 제법 초기 우파니샤드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현재 우리 요가 철학, 우리 수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이티리아에서는 오장설이 보이고, 요가라는 말이 수행이라는 개념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요가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제 하타요가 미세 시체론에서도 반드시 나옵니다. 반자고샤, 오장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념과 이해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기 우파니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가와 상키아 사상이 명료해지고 고전 요가의 사상적 토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카타에서는 진화 요가가 설명되어 있고요. 영적 수행 방향이 전변설과 흡사하고요. 헷갈리죠? 전변설 이야기도 나오고 샹키아 요가도 뒤에 곧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아마 샹키아 요가 시간에서 요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원적 계미의 개송도 나왔고, 5가지 감각기관을 정지하고 부띠가 작용하지 않을 때 최상의 경지에 오른다. 이것이 요가다라는 내용이 중기 우파니샤드에 나옵니다. 아까 5가지 감각기관 제가 유저 이야기하면서 앞에 나왔었죠. 그죠? 말에다가 포함해놨던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적인 감각기관들을 정지를 해서 또 부띠, 요거는 요가 마음에 대한 부분 전변설에서도 나오니까 그때 또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기에서 나오는 시베타라에서 보면은 요가의 행위사학적인 원리, 그 다음에 수행의 결과로 얻는 혜택 등이 서술되어 있고요. 시바신에 대한 신앙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육지 요가에 대한 부분도 중기 우파니샤드에서 나온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 수트라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내용들이 이미 중기 우파니샤드에서 상당히 개념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때 우파니샤드에서 다루었던 요가 철학적인 내용이 뭐냐?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태어나고 일하고 있을까? 오늘 내가 요가 철학 공부하고 이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고통을 갖고 일상의 희노애락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간다 하면은 삶 자체가 상당히 좀 비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현상세계가 아니고 이 너머의 삶, 왜 이 과정에 있는지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게 우파니샤드에 나온다라는 거죠. 현재 경험하는 현상이 아니고 정말 내 실체가 뭐냐. 그래 찾아보니까 이제 윤회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죠.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삶에서 하나의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삶에서 어제 오늘 내일이 있듯이 이 삶 하나 역시도 앞에 셈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다음 미래생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 삶의 과정을 왜 거치느냐?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해탈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부분, 까르마라는 부분, 이 모든 부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 개념들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아리아인들이 침입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왔을 때도 이미 원주민들은 영생을 믿고 이 현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한 과정이라고 봤기 때문에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 나오는 내용은 눈에 현재 보이는 현상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실제를 찾아내는 영원한 실제에 도달하고자 하는 갈망들이 우파니샤드 안에 내용이 많고, 실제 해보니까 뭔가 있더라는 거죠. 뭔가 있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요가라고 하는 거죠. 명상에 대한 희열이나 요가에 대해서 얻는 신비한 체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봐 보니까 5살짜리 꼬마 애들한테 사랑을 설명하는 것과 요가의 수행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경험들은 똑같은 개념밖에 안 된대요. 그 5살짜리 애들한테 사랑을 설명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요가의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한테 거기에 대한 거 설명하는 거는 우리한테 5살짜리 애한테 사랑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개념밖에 안 된다.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해상도가 좀 안 좋다고 그래요? 자, 우파니샤드를 형이상학적으로 보는 핵심 주제 4가지는 개인의 근원인 아트만과 우주 자체 근원인 브라만이 동일하다고 봤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간 자체가 태어나고 죽음에 대한 교유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윤회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윤회에서 까르마와 응보에 대한 교의가 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현생에서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전생에 내가 지었던 그에 대한 결과, 다음 후생도 지금 내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의 결과가 온다라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업보적인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다. 이것들을 영적 수행 명상을 통해서 까르마에 대한 산물을 윤회를 통해서 완전히 끊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우파니샤드에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오장설에 대한 이야기가 우파니샤드에서 나온다 그러고, 이게 요즘 우리 하타 요가에서는 반드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 그러고, 또 강사들은 알아야 될 내용이고 시험 문제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타 요가 미세 신체론에서도 이걸 깊이 있게 다뤄줄 거예요. 인간은 5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안나마야 꼬샤 해서 육체층.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뼈, 근육, 혈액 이 모든 것들을 안나마야 꼬샤라고 그래요.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이 프라나마야 꼬샤라고 해서 이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층에 에너지, 생기가 돌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거는 기운이 있다 없다, 에너지가 있다 없다, 기가 차다, 기절한다, 기똥차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생기층하고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마노마야 꼬샤 해서 마음층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 화장실 가고 싶다, 지금 수업 1시간 정도 듣고 나니까 지루하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마음층에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비가나마야 꼬샤가 있어요. 지혜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요가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듣고 정리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나의 삶은 더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지혜층들이 있을 거고, 그죠? 마음층과 지혜층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나온 아까 오감에서부터 살짝 출발한 그 형태, 요거는 순수 의식에 가까워져 있는 지혜층, 요 2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희열인 아난다마야 꼬샤라고 하는 가장 가운데 아난다마야 꼬샤가 있더라 해서 인간은 5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요가에서 다루는 것은 이
네 가지 층을 다루면서 수행해 나가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나마야고샤 같은 경우는 아사나적인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바라나마야 같은 경우에는 호흡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재감이나 명상적인 부분들, 마지막에 찾아가는 것은 아나마야고샤죠, 그죠? 그래서 5겹. 지금 이제 요가 역사 이야기하면서 인더스 문명이 시작됐고 베다 우파니샤드 이야기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베다 시대는 절대적으로 신, 제사, 그죠? 그다음에 우파니샤드 와서는 아니 근본적으로 내가 곧 신이었어, 그죠? 이기에 대한 개념 차이가 가장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5분 정도 커피 한 잔 하시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연강 진행해 버릴까요? 뭐 계속 진행합시다. 네. 자, 이 뒤에 이제 육파 철학이 나옵니다. 육파 철학 같은 경우에는 앞 시대의 전체 이제 혼합하고 토양으로 해서 육파 철학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BC 500년에서 AD 200년 정도 육파 철학 시대가 나옵니다. 육파는 베다를 중심으로 해서 미망사 학파하고 베단타 학파가 나오고요. 논리 특징을 중시했던 니아야 학파하고 와이셰시카 학파가 나오고 우파니샤드를 중심으로 해서 샹캬와 요가 학파가 나옵니다. 결국 모든 학파에서 실천 방법을 요가로 통했다는 거고요. 샹캬와 요가는 이론적인 거는 요가에서도 전부 다 샹캬를 따르고 실천 수행은 요가로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파에서 샹캬와 요가는 거의 같은 형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정리가 되죠, 그죠? 베다 우파니샤드 넘어서 샹캬와 요가 학파로 이제 넘어왔다. 이게 간단한 요가의 역사로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가는 샹캬 철학의 세용과 형이상 수용 실천하는 것이고 수행면을 강조한 학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 배경은 샹캬 철학하고 동일하다. 샹캬 철학 같은 경우에는 BC 4세기 카필라라는 성인이 원조다. 대대로 계승되어 온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이 샹캬 철학인데요. 샹캬에서 25전변설하고 요가 수트라에 관련된 내용이 요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기출 문제들을 봐보면은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5전변설은 프라크리티라고 하는 물질과 뿌루사라고 하는 순수의식 2개와 23가지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25전변설이에요. 그래서 23개가 뭐냐면은 인간을 구성하는 5조대 요소 지수 합풍공으로 인간을 만들었고 여기에 5미세 요소인 성, 촉, 색, 미향 아까 유저 말에 그려놨던 게 있죠, 그죠? 이걸 또 탐마트라라고 그래요, 그죠? 이게 인간을 구성하는 5조대 요소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5미세 요소가 더해지고 여기에 이제 지각기관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인드리아는 이제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각기관, 행위기관 자체를 인드리아라 그래요. 그래서 요게 10가지. 그러면은 10개, 10개, 20개죠, 그죠? 이 20개에 의해서 생기는 마음을 마나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마음에 조금 더 위에 올라가는 마음을 암카라라고 그러고 여기에 더 올라가는 것을 붓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구분 자체도 본능적으로 생기는 마음을
마나스다. 아, 내 지금 커피 마시고 싶다. 아,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다. 요거는 마나스. 그죠?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도 올라오고 본인의 어떤 이성이 들어가면은 아함카라. 여기서 조금 더 지혜적인 마음이 나오면은 부띠. 그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요가 수트라에서 요가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요가죠. 찌따 브리티 니로다하 해서 나오죠. 그죠? 마음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 요가다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요가 수트라에서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찌따라고 하는 마음이 25전변설 안에 마나스 암카라 부티 이 세 가지 다를 찌따라고 그래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리고 내용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상쾌하고 할 때 잘 배우셔가지고 혹여나 시험 문제 나올 때 내용 정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파 철학에서 상쾌 철학에서 여러분들이 인지해 줘야 될 게 25전변설이 있고요. 물질 전개에서 세 가지 군화에 대한 개념을 이것도 조금 설명해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상쾌 철학에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라고 하는 세 가지 군화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쭉 들어본 것 같죠, 그죠?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모든 물질은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변화된다. 순수하고 자비롭고 밝은 것은 사트바이고,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불안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라자스이고, 어둡고 탁질인 것은 타마스다. 그래서 물질에 변화되는 것은 이 세 가지로 모든 걸로 설명이 다 가능해져요. 요즘 이제 제철 과일을 여러분들이 수박을 딱 샀는데 이 수박이 덜 익었다. 그러면은 이 성질 중에 무엇이 가장 많을까? 수박을 샀는데 가장 덜 익은 성질이 많다. 타마스적인 성질이 안에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덜 익었던 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잘 익죠. 그죠? 익어가는 과정은 라마스가 작용을 해서 익어갔었고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가장 좋은 작용으로 잘 할 수 있는 수박이 되면은 이제 순수한 음식으로 사트바한 음식이 되는 거죠. 이 사트바한 수박이 시간이 지나면 라자스에 의해서 다시 먹기 어려운 정도로 골마가거나 썩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변하는 성격은 라자스이고, 그러다 보면 다시 타마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격도 이 세 가지로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 참 순수하고 착하다. 사트바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친구 굉장히 다혈질이야. 괴팍해. 그러면은 라자스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친구 우울하고 탁해 보여. 타마스적인 성격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의 인성이나 모든 물질은 이 세 가지 군화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위다. 바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는 99.9% 타마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 바위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 깨어지고 돌이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안에 라자스적인 성격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돌이 깨어지고 모래가 떼고 미세원소가 되어서 다시 식물로 통해서 들어오면서 또 순수하게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물질이든지 이 세 가지 군화로 설명은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군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개념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이제 대서사시 시대가 열립니다. 자, 베다 우파니샤드가 1500년에서 BC 1500년에서 300년, 그다음에 이제 요 뒤에 이제 800년간 서사시 문학 시대가 열리고 요 뒤에 이제 육파 철학이 생겼습니다. 대서사시에는 신화 정설 영웅의 행정을
객관적으로 읊었는데요. 가장 이제 크게 두 개가 라나야나하고 마하바라타 두 개가 대서사시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자, 왜 요거를 또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마하바라타가 요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바가바드 기타의 원전이기 때문에 대서사시 시대 이야기하고 마하바라타 내용이 나옵니다. 마하바라타는 제5의 베다라고 그러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양대 국민 서사시로 라나야나하고 같이 양대 국민 서사시로 익혀지고 있고요. 18권 10만 송이고요. BC 10세기경 바라타족의 친족 간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놨는데 이게 1장에서 5권 그 다음에 6장에서 10권 쭉 나오는데 6장 25절에서 45절이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바가바드 기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어디 페이지인지를 제가 표기가 안 돼 있는 게요. 우리 책에도 교수님들이 분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분류가 안 돼 있고 군데군데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책에 봐보면 마하바라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책에 없는 부분이고 대신 책에 나오는 바가바드 기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바가바드 기타의 원전인 마하바라타 요거는 대서사시 시대에 나왔던 거다라고 지금 전체적인 요가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니까 책에는 이 내용은 안 나옵니다. 바가바드 기타가 88페이지에서 95페이지 책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에서 나오는 내용들 자체가 실제 마하바라타에서 나왔다. 자, 바가바드 기타가 요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베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제사 이야기였고, 그죠? 우파니샤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해한 철학서였고요. 바가바드 기타에 딱 넘어오면은 3종요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모두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철학을 듣지도 못하게 했었어요. 아예 이해도 못할 분들은 듣지도 못하고 했는데 바가바드 기타에 딱 넘어와서는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전개가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요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주는 이유가 여기서 보면 삼종요가가 또 항상 문제 나오죠, 그죠? 내용은 그래 놓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베다나 우파니샤드에서 나왔던 지혜의 요가, 저나나 요가 같은 경우는 그 맥을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 박티 요가나 가르마 요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지 못하는 계급층에서도 깨달음을 줄 수가 있고 너희들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줬던 게 그 삼종요가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계급적으로 분류를 해서 요가에 접근을 못하게 했는데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게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요거는 9월 6일 날 여러분들이 바가바드 기타에 대해서만 다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박티 요가 같은 경우에는 신에 대한 헌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냥 나만 믿어라, 나에게 귀해하고 믿기만 하면은 기초로 삼기만 하면은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까르마 요가 같은 경우에는 네가 하고 있는 의무 수행만 잘 해도 구원의 길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르마 요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서 수련된 이제 가나 요가, 어떤 사람은 전하나 요가로 읽기로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갸나 요가로 읽기로 합니다.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갸나 제나나로 단어가 혼돈되어서 나오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같은 단어를 한글로 읽는 사람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 바가바드 기타는 할 거니까 저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가의 주요 경전 중에서 빨갛게 표기해 놓은 거는 하타 요가의 3대 경전입니다. 요거는 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하타 요가 프라디피카, 시바 상히타, 게란다 상히타인데 실제 현재 저희들이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은 하타 요가 프라디피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요가 수트라와 고락서 사타카까지 포함해서 요가의 5가지 경전이고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요가 지도자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요가 수트라와 하타 요가 프라디피카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 번쯤은 읽어보고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경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요가 수트라로 넘어왔습니다. 예, 정리되죠? 인더스 문명에서 베다에서 우파니샤드에서 대서사 시대에 넘어와서 바가바드 기타로 넘어오고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누구든지 요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까지는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를 어떻게 지금 이제 깨달음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가 요가 수트라에서도 나오고 상당히 어렵고 이 시기에 이제 딴뜨라가 나옵니다. 딴뜨라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딴뜨라는 가로, 세로, 배틀, 직문을 짠다, 확장한다라는 의미가 딴뜨라이고요. 결국은 지식을 확장한다라는 내용. 실제 자료에서는 서기한 800년경에 나왔다고 하는데 앞서서 이미 424년 비문에 탄트라 어머니 여신 마트리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탄트라 역시도 언제 시작됐고 하는지 역사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 다음에 이 마트리카 신상이 이미 인더서 사라스와티 문명에서부터 일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탄트라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는 800년경에 되어 있지만 훨씬 앞서서부터 시행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탄트라는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 교재의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탄트리즘 기원 역사는 자료가 상당히 결핍해서 어렵다 그러고요. 베다 문헌과는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 주문 수련하고 고양된 힘이 쿤달리니 각성으로 이어진다. 자, 탄트라에서 이제 쿤달리니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 이제 쿤달리니 각성이 지금 현재 우리 요가 실천 수행에 굉장히 깊숙이 뿌리 잡아져 있고 그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우리 하타 요가의 기본적인 원료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보면은 탄트라의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 역사에서 탄트라는 또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고요. 토착적이고 대중적인 성격이 있고 6, 7세기경에 이제 정비되었다 그러고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는 행법을 아주 세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트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이 인간한테 주어졌던 모든 능력은 일로 통해서 신의 영역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눈을 통해서 수행하는 방법, 요즘 만다라 명상 많이 하죠, 그죠? 그 역시 탄트리즘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만다라라고 그러고 요가에서는 얀트라라고 그래요.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형상이 만다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사각으로 되어가지고 명상을 들어가고 얀트라는 대부분 삼각형이나 원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눈을 통해서 깨달음으로도 갈 수가 있다. 또 들리는 음으로 통해서도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다. 모든 인간한테 주어져 있는 능력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행법이 다 정해져 가지고 있는 게 탄트라다.
특히 탄트라에서 쿤달리니 각성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이 좌도 탄트라 쪽으로 가면은 성과 밀접한 형태대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좌도 탄트라에서 봐보면은 광개시 나오는 체위가 최고의 아사나이고 광개시 나오는 소리가 최고의 만트라다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응용도 많이 되어 가지고 있고요. 쿤달리니 요가나 요즘 이야기하는 연애 테라피 또 섹스 테라피 이러한 부분들이 탄트라적인 개념에서 제법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봐보면은 요즘 이 탄트리즘을 통한 형태의 각성법들이 제법 시행이 많이 되고 있는지 인스타그램에 봐보면은 쿤달리니 각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해시태그로 걸린 것들을 요 근래 좀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역시 해탈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탄트리즘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카스트 제도가 아주 왕성하게 있을 때인데도 탄트리즘에서는 완벽하게 평등주의를 구현했다는 거죠. 누구든지 깨달음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있지만 사회적으로서는 상당히 비방을 많이 받았겠죠. 특히 엘리트층에서는 전체적인 평등주의에 대한 부분에 반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게 탄트라다. 탄트라의 특징 같은 경우 봐보면은 우파니샤드 베다의 계시를 대체하거나 보완한 게 탄트라라고 보고 있고요. 탄트라의 다리는 베다의 가르침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제약할 때, 그 다음에 도덕적인 쪽으로 타락시기에는 이 베다 가르침 자체가 약하다 해서 탄트라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힌두 엘리트들은 카스트 체계를 거부하고 있는 탄트라를 굉장히 반대를 했다. 그 다음에 도덕률 폐기와 노골적인 에로티시즘이 너무 많이 나와서 또 반대를 많이 한 형태가 탄트라이고, 이 탄트라는 하타 요가의 아주 중요한 또 계보를 만들었다라는 거. 탄트라에도 계보도 많고 전통도 많고 또 결과적으로는 영적 수행하고 해탈을 목적으로 했었고요. 요가 수행 체계의 연관성을 많이 발생시키고, 탄트라가 요가를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반대로 요가를 탄트라를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연관성은 굉장히 깊으면서도 어디가 먼저 거기있다는 것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명기는 안 돼 있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요가라는 용어 자체가 탄트라 수행법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탄트라의 특징입니다. 자, 탄트라 안에서 지금도 봐보면은 궁극적인 실체, 초월적인 참의식은 남성으로 인식하고 시바라고도 많이 칭하고요. 창조적 원리를 나타내는 여성은 샥티의 개념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저, 합일이라는 대부분에서 시바와 삭티의 합일이 해탈로 가고 시바와 삭티의 합일이라고 이야기한 내용도 탄트라적인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시바는 제일 위에 있는 관조자고요. 샥티는 쿤달리니에 있는 힘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쿤달리니에 있는 샥티를 상승시켜서 사스라라 차크라에 있는 시바와 합일을 하면 사마디 단계, 해탈의 단계까지 간다. 이게 또 쿤달리니 요가의 이야기입니다. 또 개념에 대해서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하고 갈게요. 쿤달리니라고 하는 것은 시바링이라고 하는 링가의 세 바퀴 반의 다리를 턴 뱀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쿤달리니의 형상이 아니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WHO의 로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로고도 봐보면은 상당히 쿤달리니에 대한 형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119 차량 나갈 때도 보면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을 것이고요. 또 차크라를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은
이런 형태로 쿤달리니가 각성해서 나디를 통해서 올라간 형태가 되는데, 죄송하게도 쿤달리니가 회음부 안에 있을 때는 뱀으로 되어 있지만 깨어나는 순간은 전부 다 신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쿤달리니는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 배웠었어요? 인간의 원초적인 힘이 쿤달리니가 어디에 있다? 알고 계시는 분 채팅 한번 넣어봐 주실래요? 우리 몸에 쿤달리니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사나하고 호흡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들은 쿤달리니 각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회음부 맞습니다. 회음부에 이 쿤달리니가 있다는데, 우리는 요가에서 쿤달리니인데요. 국내에서는 단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인간의 원초적인 에너지가 수행을 해보니까 어디에 있더라? 회음부에 있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자, 쿤달리니는 인간의 유기체에서 잠자고 있는 에너지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똥, 오줌 사이에 있는 회음부에 있고, 여성은 회음부 자궁 경부에 있다. 이거는 아사나나 프라나야마나 끄리야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각성이 가능하다. 요게 프라나를 통해서 쿤달리니를 깨워서 수숨나 나디를 통해서 내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뇌와 연결된 차크라를 통과를 하고 하면은 초월적인 일도 생긴다라고 쿤달리니에 대한 이용들이 많고요. 이 쿤달리니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또 차크라도 또 이해가 되고 그래요. 자, 쿤달리니의 상징적인 표현 들어가 볼게요. 쿤달리니가 세 바퀴 반을 턴 뱀의 형상은, 뱀은 일단은 힘. 우리도 왜 이전에 장태 했잖아. 얘들은 가라. 뱀이야. 그죠? 뱀은 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지금 아사나에서도 부장가 아사나, 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죠? 상당히 뱀은 그때부터 힘에 대한 상징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세 바퀴를 틀고 있다라고 한 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트리구나, 세 가지 군화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잠, 꿈, 깨어남 세 가지 의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세 가지 경험에 대한 것들을 다 포괄해서 세 바퀴를 돌았다 그러고요. 밤따리는 깨어있는 상태. 근데 처음에 쿤달리는 세 바퀴 반을 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대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식 호흡이나 이런 거 하면서 회음부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호흡을 하다 보면은 잠자고 있는 쿤달리니가 계속 툭툭 치니 깨어난대요. 그 깨어나면 고개를 이제 드는 거죠. 이때는 깨어나고, 계속 더 시끄러우면은 뱀이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하면서 다리를 풀고 딱 나와보니까 미추 제일 끝에 수숨나 나디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수숨나 나디를 통해서 올라가는 게 이제 차크라 각성이다. 요게 탄트라에서 설명하고 있는 쿤달리니 요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쿤달이라고 하는 거는 다리를 탄다, 소용돌이다. 뱀이 다리를 털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 요거를 잠자고 있는 상태는 아까 시바와 삭티, 여성성의 이야기하면서 쿤달리니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잠재 상태에서는 샥티를 이야기하는데, 얘가 딱 깨어나고 나면은 데비, 깔리, 두루가, 사와스와티, 락시미 어떤 이름으로도 부를 수가 있고, 얘가 결과적으로 목표에 도착하고 나면 그거를 사마디, 니르바나, 목샤, 하빌, 까이발랴, 헤탈 모든 것들 명하지만은 이거는 쿤달리니 각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계속 우리 가르치는 원장님들이 내용에서 이런 것들도 계속 같이 나올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쿤달리니가 뱀의 형상에서 쫙 있다가 딱 깨어나면은, 막 깨어나면은 그걸 이제 깔리 신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어떻게 지금 통제가 안 돼요. 깨어나고 나면은. 그래서 봐보면은 목에 염주도 108개를 두르고 있고요. 그 순환 운동을 의미하는 혀도 내어가지고 있고요.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의 힘이 깨어나는 것을 깔리라고 합니다. 실제 요가 수행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쿤달리니가 각성되면서 물라다라 차크라가 올라오면은 성적 에너지가 너무 거침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고 할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요거는 아마 그 실제 뭐 부장가사나나 여러 가지를 그 15분 이상, 20분 이상 오랫동안 수행해 보시고 여기에 살짝 각성을 느끼면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제일 먼저 쿤달리니가 깨어나면 통제하기 어려운 성적 에너지부터 발현이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딱 현현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라고 그래요. 이제 8가지 원소, 8가지 그 손을 가지고 있고요. 지혜와 힘을 상징하는 인간이고, 머리는 52개. 악한 계보를 제거시키고, 물라다라에 방금 일어난 그 깔리의 힘을 다시 평화수호자로 만들고, 초의식인 두루가로 현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쿤달리니가 각성이 되고 나면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힘이 올라오지만 조금만 더 돼버리면 이 자체가 초인적인, 거의, 초기 신적인 힘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빨리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쿤달리니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인 삶으로 평가를 한다면 굉장히 곤란스럽다. 이거를 단지 경험하고 인식하는 데 관계를 두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낸 도덕,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윤리, 이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원초적인 에너지가 깨어나고 우리가 신의 영역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이 잣대로 갖다 대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깨어나기 시작하면은 육체도 개조가 가능하고, 샥티가 깨어나면은 회춘이 되고, 흰머리도 검은 머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낮은 마음의 저전압이 고전압 뻘하나로 충전이 되고, 주니어 신격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차크라는 개념도 역시 딴뜨라에서 나오는데요. 가장 밑에 쿤달리니가 들어가 있는 물라다라 차크라에서부터 아까 깨어나서 깔리가 되고 두루가가 되고, 그죠? 그래서 요 차크라도 미세 신체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 또 요가 지도자들은 7가지 차크라에 대해서는 또 반드시 외우고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모양이나 색소나 이것도 미세 신체론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어 줄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는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올 중요한 역사적인 내용이지만 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만 하나씩 짚어드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나디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나디는 우리 몸에 72,000개 전류처럼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를 나디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경락, 그죠? 우리는 경락이 했는데 여기는 요거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72,000개의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를 다 찾아놨다는 거죠. 이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나디 3개가 이다 핑길라 수숨나입니다. 이다 핑길라 수숨나, 그죠? 그래서 이게 아까 쿤달리니가 깨어나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제일 밑에 통로가 보이는 게 수숨나다 그랬죠, 그죠? 이 수숨나가 제일 아래에서부터 제일 위에 백회, 사스라라 차크라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에 있는 가장 핵심되는 나디가 수숨나 나디이고요. 그 다음에 이다, 왼쪽 콧구멍에서 골반 기저까지, 핑길라는 오른쪽 콧구멍에서 골반 기저까지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 3가지 나디가 교차되는 지점이 무엇이다? 차크라다.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하철 환승역 정도, 가장 많이 모이는 지하철 환승역 같은 개념이 차크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72,000개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 나디, 이 중요한 세 가지 나디가 교차되는 지점이 차크라다. 미세 신체론에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 하타 요가가 힘의 요가, 강력한 요가, 참 자아를 깨닫는 요가인데, 이거는 탄트리즘의 인도적 운동에서부터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되죠. 자, 베다,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타는 대부분 철학적인 내용으로 쭉 전개되어 오다가 요가 수트라에서도 봐보면요, 155개 경절 중에서 대부분 수행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지 아사나에 대한 구절도 딱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우리가 지금 하타 요가에서 배우고 있는데, 이 하타 요가는 어디에서? 딴뜨리즘에서부터 대부분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가의 역사적 배경에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하타 요가의 많은 내용들이 탄트리즘의 인도적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트라 요가, 탄트라 요가 종류가 있고요. 이제 요가 이제 쭉 내려오다가 전통 요가 개선하고 통합 완성에 이제 탄트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론과 실천의 완성이 이제 요가 수트라 8지가 나오는데, 요가 수트라만 해도 아마 한 강좌로 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야마, 니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 방식에 관련돼서 거리아 요가이고요. 그 다음에 아사나, 반다, 무드라, 그 다음에 프라나야마, 프라티야라, 다나라, 디아나, 사마디 해서 8지, 아시탄과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요가 수트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혹시 이 교재 보신 분 계시나요? 요가 수트라 정태일 교수님이 국내에서 제일 먼저 발행했던 그 교재인데요. 아직도 이만큼 원전에 가깝게 분석했던 책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요가 수트라 책인데, 표지 한번 봐줄래요? 요가 수트라 표지? 어떤 장면인가요? 요가 수트라의 표지가 시바와 샥티의 합일이 되어 있는 장면인데, 눈은 해탈해서 깨달음으로 가 있는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여성성, 남성성 합일, 시바, 샥티 합일되어 있는 상태에서 눈은 이미 깨달음으로 가 있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책 표지입니다. 자, 요가 수트라 같은 경우에는 수트라는 실로 의미해요. 실. 그래서 경전 하나하나를 엮어서 만드는 것이 요가 수트라라고 하고요. 빠딴잘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엮어서 낸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요가 수트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팔찌 요가입니다. 그 팔찌를 팔아시 안가, 그래서 아시탄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시탄가와 실제 아시탄가의 개념은 다르다라는 것들도 나중에 수트라 배우실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 주면 좋겠네요. 여기는 소극적인 계율인 이거 하지 마라라는 금계가 있고요. 이거 해라라는 적극적인 계율인 금계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법, 아사나가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호흡법, 파라나야마, 그 다음에 제감, 파라티야라, 그 다음에 집중, 다라나, 명상, 디아나, 사마디. 이거는 요가 강사들은 100% 알고 이해해야 되고, 시험 문제도 무조건 100%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마, 살생하지 마라, 아임사부터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험하지 마라, 탐욕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니야마, 정화해라, 만족해라, 타파스 고행해라, 학구해라. 그 다음에 귀의해라. 이런 식으로 10가지 괴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사나,
견고하고 안락한 것이 좌법이다 해서 요가수트라 2장 46절에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아사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좌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들숨과 날숨 중지, 이제 꿈박하고 있는 것이 조식이다. 파라나야마가 4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장 49절에 이제 파라나야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감 파라티야하라 부분이 수트라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라나 총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디아나 명상에 대한 부분, 이제 마지막 이제 사마디까지, 요게 아시탄가 팔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하타 요가, 아까 이야기했던데 라자 요가 이야기했었죠, 그죠? 하타 요가, 라자 요가는 팔찌 요가 중에서 파라티하라까지를 대부분 하타 요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사마디까지가 라자 요가라고 그래요. 실제 앉아서 마음 수행하는 것은 라자 요가고 몸 수렴 중심이 하타 요가인데, 중요한 거는 하타 요가를 하는 이유는 라자 요가를 하기 위해서이고요. 라자 요가는 하타 요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라자 요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는 하나인데 다만 몸 중심이냐 마음 중심이냐로서 구분을 했기 때문에 하타 요가, 라자 요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지도하는 부분이 이제 아사나인데, 아사나는 체형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아사나에 대한 개념입니다. 원래대로 되돌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30대, 40대가 되더라도 10대 때 가장 좋은 몸으로, 그래서 아사나를 하다 보면은 키가 커지는 것도 원래대로 되돌려서 키가 커지는 거고요. 아사나를 하다 보면은 나빠졌던 시력이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아사나를 하다 보면은 약해졌던 면역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아사나이다. 그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하타요가 미세 신체론에 넘어가면 아까 반짝고사가 나오죠, 그죠? 이 반짝고사에서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신체가 있고 5겹으로 되어 있다. 조대신이 있고 미세신이 있고 원인신이 있고, 조대신은 첫 번째 겹인 안나마야고, 미세신은 그 안에 파라나마야, 마노마야, 비가나마야가 미세신이고 가장 안에 원인인 아난다마야가 있다. 이게 하타요가 미세 신체론에서, 그 다음에 차크라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2시간 정도 다음에 또 강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미세 신체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꼭 이해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요 차크라에 대한 부분들도 넣어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에 요가 정합법 나오죠, 그죠? 교재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6가지 요가 정합법에 대한 거, 네티, 다우티, 나울리 때문에 내년부터는 요것도 아마 저희들이 지금 잘라네티하고 그다음에 나울리를 위해서 반다 잡는 거는 내년부터 다시 실기로 추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나울리를 하기 위해서 우디아나 반다를 내년부터는 검정 볼 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여러분들은 자격 과정을 무조건 마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바스티, 카발라바티 같은 경우에는 정합법으로도 사용이 되고 요가 호흡법으로도 사용이 되죠, 그죠? 요가 호흡법에서도 반드시 카발라바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라탁, 네. 기본적으로 크게 요가 역사는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교재에 나오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현대 요가는 누가 가장 기준이냐? 지금 이제 하타 요가를 넘어서 현대 요가는
크리슈나 마차리아를 현대요가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 이분이 현대요가의 아버지로 불리냐면은 파타비 조이스 아시죠? 아시탄가 요가 창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시탄가 하시는 분은 파타비 조이스에 대한 존경이 어마무시한데, 불행히도 미투 문제로 요즘은 좀 많이 어두워지고 그 밑에 제자들 중심으로 지금 그래도 아시탄가 요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고 있는데, 이 파타비 조이스가 크리슈나 마차리아 제자라는 거. 그 다음에 BKS 아이헨가, 한국지요가협회 역시 아헨가 요가를 계보로 쭉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발달시키는 요가의 과학화와 치료화 쪽이기 때문에 전 세계 테라피 요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지금 아헨가 요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요가 도구들은 거의 다가 아헨가 선생님께서 만드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헐리우드 요가, 전 세계적으로 요가를 가장 유행시킨 인드라 데비라고 하는 분도 크리슈나 마차리아 제자고요. 비니 요가, 데시카차르도 크리슈나 마차리아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접하고 있는 요가의 99% 이상이 거의 크리슈나 마차리아에서부터 그 위대한 제자 4명이 다 만들어갔기 때문에 현대 요가는 크리슈나 마차리아가 좀 많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학파에서는 또 이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도 제법 많이 있어요. 비베카 중심이나 이런 군데 있지만은 실제 아시탄가, 그 다음에 아헨가, 이 중심적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 쉬고 한 바람에 조금 일찍이 끝난 것 같은데, 요 내용상으로 현재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하는 시간 좀 가져봐 볼게요.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마이크 켜서 해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보고 마지막에 또 전체 정리를 한 번 더 해달래요. 그래서 오늘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만지는 게 아니고 코끼리 형상만 먼저 한번 봐보고 여기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이 다음 샹키아 철학에서부터 바가바드 기타 수트라 전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요. 요거 다시 다 보고 최종 마지막에는 강의하신 분 거 다시 전체 정리 다 해서 핵심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을 정리해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다른 분 강의도 제가 다 들어야 되는 아주 좀 제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형태네요. 그죠? PPT 빠르게 넘긴 부분 어느 부분이 궁금한지 물어봐 주시고요. 제가 빠르게 넘긴 거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조금 중점적으로 오래 둔 게 대체적으로 시험 문제, 그동안 출제된 것들을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강의 일정은 아마 전체적으로 공지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PPT 자료, 아마 이게 영상 자체를 공유하고 PPT 자료 이것보다는 마지막 총정리한 걸 드리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이거는 지금 거기고요. 다른 분들 전부 다 하신 걸 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다시 정리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아마 이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혹시 궁금하신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고. 어때요?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하고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역시나 어려웠다. 1번
아니 그나마 그래도 들을만 했다 2번 1, 2번 좀 한번 적어봐 주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를 그래도 어려웠다 이런 그렇구나. 아이고 이걸 어쩌나. 네, 거의 80% 이상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야타르베다 같은 경우는 그 주술적인 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 우리가 베다에 대해서 현재 오늘은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 정도로 했기 때문에요. 베다에 대해서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4가지 베다 정도가 있었다. 자연신에 대해서 모든 신에 의존했다. 그 정도로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대해서 사실 시대적으로 쭉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요가의 역사가 대부분 이제 요가 철학을 하다가 봐보면은 부분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몰라서 설명했던 것 뿐이거든요. 탄트라 등장 배경 다음에 한번 내가 더 드릴게요. 자격증 취득하고 나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수준 정도로 해서 정말로 이 부분에 잘하는 석학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계속 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여기도 시스템을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잘 갖추어 놨을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다 보이거든요. 화면 다 보고 제가 이론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카메라가 한 대인데 실기 같으면 카메라 3대, 4대 달아서 또 송출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 이후의 철학 강의들은 매월 격주 정도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좀 이따 강의 의무인가요? 요가 철학 듣는 게 의무인데요. 의무 안 들으시고 난 뒤는 아마 시험 칠 때 거의 탈락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의무로 생각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끊길 때가 있는데 자막같이 나오면 좋겠다. 요거 한 번 더 저희들이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거 없게끔 시스템 조금 더 보완할게요. 또 다른 거 질문사항? 네, 마지막 정리할 때는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